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모발 구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모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큐티클, 콜텍스, 메듈라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단백질인 케라틴이잖아요. 그럼 이 케라틴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 큐티클이, 콜텍스, 그리고 메듈라 이런 이제 모발을 만들어졌을까? 이 모발이라는 물질들이 이 케라틴을 모여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케라틴 단백질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케라틴 단백질은요, 우리 척추 동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알파 케라틴하고요, 파충류 껍데기에서 발견하는 베타 케라틴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모발을 구성하는 알파 케라틴 있잖아요.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진성 케라틴, 하나는 유사 케라틴. 그러면 진성 케라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단백질, 단단한 케라틴, 그 진성 케라틴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유사 케라틴 단백질은 피부나 신경 조직에 이런 이제 부드러운 케라틴 단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모발을 구성하는 경단백질. 태어날 때 DNA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서 유전받잖아요. 그 DNA 정보에 따라서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서열이 결정돼요. 서열이라는 건 뭡니까? 순서. 네가 1번 서구, 네가 2번 서구, 네가 3번 서구. 이게 아미노산들이 각자 이제 18종류 있잖아요.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그럼 얘네들이 1번 서구, 2번 서구 이게 서열이 순서가 우리 DNA 정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단백질 첫 1차 결합은 뭐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모발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 주세 결합이다. 먼저 아미노산들이요. 특성이 하나 있어요. 아미노산들 뭐예요? 아미노기와 카르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미노기는 뭐 NH2 그리고 카르복식이 COH. 그러면 얘네들 아미노산마다 이 두 개 작용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미노산이 이게 펩타이드가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되냐? 이 아미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N말단부터 C말단까지 끝나는데 N말단에서 아미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카르복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하잖아요. 두 개가. 그럼 뭐요? 카르복식이하고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 결합에서 펩타이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펩타이드가 우리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결합하면서 이 안에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H2O, 수소 2개, H 2개에다 산소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카르복실기 보겠습니다. 카르복실기는 뭐예요? COOH. COOH에서 카르복실기에서 어떤 원자가 떨어져 나가냐? OH가 떨어져 나가요. 아미노기는 NH2잖아요. 질소 하나, 수소 2개예요. 그럼 이 아미노기는요, 수소 하나 내주는 거예요. 카르복질기에서 OH가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기에서 H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수소가 2개 되고 산소 하나 되잖아요. 그럼 이때가 이 분자가 H2O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요, 여기가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여기가 뭐예요? 그 탄소가 있어요. 그럼 탄소가 이렇게 딱 이제 연결해, 요거 이제 탄소 여기 있는데, 탄소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산소 있어요. 산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중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가 이중 결합. 손가락 2개, 산소 2개로 이제 결합되어 있고, 여기서 탄소 하나가 또 팔 하나 뻗어요. 여기서 다시 누구하고 결합된다? 얘가 다시 그 질소하고 결합해요. N 질소. 그럼 N이 여기서 딱 붙어요. 여기서 붙었다가 N이 뭐예요? N이 또 하나 이제 밑으로 또 이제 뻗는 거예요. 얘는 다시 이렇게 뻗어요. 얘는 이렇게 뻗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뻗으면 하나는 수소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O가 위에 있고 여기 탄소 있고 N이 있고 여기가 수소 있는 게 이 모양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아미노산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연결할 때마다 펩타이드 이제 결정되면서 쭉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펩타이드 주체가 형성된다. 그럼 단백질 1차 구조예요. 그럼 단백질이 1차 구조 펩타이드가 형성되면서 이때가 또 2차로 넘어가요. 2차 구조. 그럼 2차 구조는 왜 2차 구조가 생겼냐?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기서 산소하고 그 N이 그 질소가 가지고 있는 수소가 있잖아요. 원자들이 참여한다. 산소하고 질소, N하고 수소 이 세 가지 물질이 서서 수소 결합을 하려고 해요. 아미노산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럼 세 개째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수소 결합하면서 얘네들 모양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변하냐? 하나는 알파 나선 이렇게 회오리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수소 결합 때문에 이런 형태를 하고, 하나는 뭐 접지 구조, 베타 구조. 접지 구조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접지 알죠? 이렇게 막 구부려서 이렇게 산처럼 하나, 둘, 셋 접지 알죠? 하나. 그다음 또 여기 이렇게. 그다음 또 요렇게.
접지로 되어 있는 구조가 베타 구조예요. 2차 구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알파 나선 구조하고 베타 병풍 구조. 케라틴은 어떤 단백질이에요? 2차 구조 단백질인데 여기서 특히나 알파 구조예요. 알파 나선 구조. 펩타이드가 형성되고 단백질이 뭐예요?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케라틴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잖아요. 주체 결합이. 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여기서 나선 구조까지 됐다. 그 다음에 아직은 케라틴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나선 구조 길이가요, 45나노미터. 길이가 45나노미터예요. 이 나선 구조가 두 개가 뭉치는 거예요. 두 개가 다시 어떻게 뭉치냐? 다시 이제 그 스프링처럼 막 꼬이는 거예요. 새끼줄처럼 막 꼬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꼬였을 때 이때가 케라틴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꼬이면서 우리가 이제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고 여기서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일단은 나선 구조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 아미노산들이 수소 결합을 하지만 얘네들이 작용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가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친수성을 물을 저하하는 작용기 있잖아요. 아미노산마다 작용기 있잖아요. 물을 저하하는 작용기는 뭐예요? 바깥으로 향하게 됐어요. 나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오리처럼 돼 있는데 바깥으로 향하고, 물을 싫어하는 그 아미노산 작용기들은요, 어디로 향해요? 중간으로 향하는 거, 안쪽으로. 그래서 얘네들 막 비틀면서 안쪽으로 가면서 수소 결합까지 하니까 뭐 이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2차 구조가 45나노미터 길이가 다시 두 개가 만나서 꼬이면 뭐예요? 이때부터 케라틴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꼬이면 코일드 코일, 두 개가 꼬이면요 코일드 코일이에요. 소위 얘기하면요 이량체. 그러면 나선 구조가 하나면 1량체, 그럼 두 개 꼬이면 2량체, 그러면 네 개 꼬이면 4량체. 두 개 꼬였잖아요. 그 두 개 꼬인 게 45나노미터잖아요. 그럼 또 하나 이제 45나노미터 꼬인 이 코일드 코일이 만나요. 만나면 여기서 말단에 얘네들이 길이로 이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펩타이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두 개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길어요? 90나노미터. 하나는 45나노미터니까 뭐다? 두 개면 90나노미터겠죠. 그럼 이때가 뭐예요? 네 개의 그 알파 나선이 구성돼서 알파 나선을 써서 사량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량체가 또 다시 이제 결합하게 되거든요. 이 사량체가 다시 다른 사량체가 만나서 이때는요,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새끼줄처럼 다시 꼬이는 거예요. 다시 꼬이면서 우리가 다시 프로토페브릴이 되는 거예요. 페브릴이 생성되는 최초 페브릴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프로토페브릴이 만나서 4개, 사량체가 2개가 만났으니까 8량체. 그러면 나선 구조가 8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8개 들어가면 이 다시 프로토페브릴이 다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토페브릴이 생성되면요, 여기서 다시 8개, 이 프로토페브릴 있잖아요. 8개 페브릴이, 프로토페브릴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다시 얘네도 새끼줄처럼 꼬이는 거예요. 이때가 프로토페브릴 8개가 모이면 마이크로페브릴. 얘네들은 알고 있는 미세 섬유. 모발을 얘기할 때 소수성 영역이다. 이 부분이 결정 영역이다. 어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이크로페브릴. 마이크로페브릴에서는 우리 펌제나 염색이나 여기서 작용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하고, 그리고 틈새가 없어서 이 분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요, 마이크로페브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세 섬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로페브릴이 형성되고 나서 다시 얘네들 뭉쳐요. 몇십 개, 몇백 개씩 뭉치면서 마이크로페브릴. 거대 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 섬유.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이 마이크로페브릴이라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모여서 뭐예요? 이게 매크로페브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로페브릴이 모여서 매크로페브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서 어떻게 연결해? 측쇠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서. 얘네들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이황화 결합도 하고 이온 결합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막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측쇠가.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이 마이크로페브릴이 매크로페브릴을 이제 형성하면서 이 중간에서 이루어진 결합들이 이 안에 그 시스틴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황화 결합을 했으니까 시스틴도 있고 이온 결합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잖아요. 이때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비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정 영역은 뭐냐면 어떤 반복된 순서가 없다. 막 흐트러지는 거 있잖아. 뭐 어떻게 뭐라고 하지? 반복되고 뭐 정갈한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어지러운 그런 이제 막 된 그런 이제 구조란 말. 그래서 비결정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간촉물질. 매트릭스가 간촉물질이에요. 그래, 간촉물질이 이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패브릴 안에, 사이사이. 모든 화학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요? 비결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험제나 염색이나 했을 때 이 부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뭐 있어요? 간축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채워주는 물질이 다 간축 물질이에요. 그럼 이 간축 물질을 이제 세분화하면요. 이 안에 뭐 있다? 염색할 때 멜라닌 색소, NMF, 천연 보습 인자, 그리고 아미노산들, 수분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 그럼 이 안에 모든 공간을 채워주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채워주는 물질들이 매크로페브릴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이나 염색이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매크로페브릴이 이게 형성됐잖아요. 매크로페브릴. 그럼 매크로페브릴이 다시 형성된 매크로페브릴이 뭐예요? 이제 이 크게 거대 섬유가 됐잖아요. 그럼 거대 섬유 외쪽에 또 뭐가 있어요? 외쪽에는 이때는 CMC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CMC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크로페브릴은 이제 콜텍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매크로페브릴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제 틈새는 뭐가 채웠다? CMC가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CMC는 어떤 CMC다? 콜텍스 CMC. 이 매크로페브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거 매크로페브릴이다. 이것도 매크로페브릴이다. 그럼 이게 모발 안에 매크로페브릴 많잖아요. 수많은 매크로페브릴이 막 모였는데 얘네들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 안에 CMC가 있는 거예요. 이 CMC가 콜텍스 사이 박혀 있고 그 위에 다시 씌워져 있는 게 큐티클이잖아요. 큐티클하고 있잖아요. 그 콜텍스. 이거 중간에 예를 들어 내 손이 큐티클이다. 안에 콜텍스다. 그럼 얘가 이거 씌우잖아요. 그럼 씌우는 이 중간에 여기도 또 이제 CMC가 있어요. 모발은 비닐이잖아요. 큐티클이 한 장 한 장 쌓이잖아요. 그럼 한 장 한 장 쌓이는 이 중간에도 CMC가 있어요. 펌이나 염색할 때 CMC는 뭐다? 우리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통로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사이 빈 틈에 얘네들 있으니까 화학이나 어떤 이제 물질이 들어가는 통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펌할 때 어느 부분에서 펌이 일어나고 어느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화학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히 여기서 모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